최근 3주간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았죠. 9월 25일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탄도 또는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전투기, 폭격기를 동원한 공중 무력 시위, 또 포병부대 타격 훈련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엔 오전 오후 동서해상에서 500여 발의 포탄을 쏴서 양국 간의 긴장감을 높였는데요. 또 18일에도 동서해상 완충구역 내에 포탄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북에서 발사된 탄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NLL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에 떨어지면서 의도적인 합의 위반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날로 대담해지는 북한의 도발, 북한의 숨은 속내는 무엇이고 우리 군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그 북한의 도발 주기가 좀 짧아지고 규모도 날로 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례적인 도발을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금년 1월부터 미사일을 많이 쐈잖아요.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틀에 한 번씩 그것도 다양한 시각과 장소에서 다양한 미사일을 쐈고 특히 거의 5년 만에 4,500km 실거리 사격을 또 했단 말이죠. 포병 사격도 하고 비행기를 150대를 띄우고 우리 전술 조치선도 넘고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한미연합연습, 한미일 연합연습 우리의 정상적인 사격 훈련을 시비 걸면서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경우는 또 처음 저도 이제 겪었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주목해 볼 부분은 지난 9월 초에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실은 자세히 뜯어보면 김정은이 명령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김정은이 지시하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떤 무기든 핵 탄두를 탑재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걸 한 겁니다. 김정은으로서는 가장 눈에 가시가 한미연합연습이에요. 자기들의 그런 훈련이 한미의 도발 때문이다. 책임도 전가하고 우리의 대비태세는 약화시키고 자기들은 강화시키고 우리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자기들의 내부는 결속하고 이런 종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좀 간략히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보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가 그동안 충돌이 많았기 때문에 평화지역으로 만들자라는 합의를 했는데 그걸 9월 19일 평양선언을 만들 때 그 부속문서로 군사합의서를 만들었어요. 이 군사합의서에는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정찰금지, 훈련금지, 비행금지, 그 다음에 또 서해 동해 완충수역을 만들어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라고 합의를 했고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자 그래가지고 군사 공동위원회도 가동하자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내에서 공동 유해 발굴도 하자 뭐 이런 많은 합의들을 했어요. 포병의 포탄들이 수백여 발이 동서해 그 NLL 북방에 해상 완충구역 내에 떨어지게 만드는 9.19 군사합의를 깼단 말이죠. 그것도 되게 상당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파기를 하는 것은 우리 쪽이 파기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도발의 원인은 남측에 있다라고 하는 근거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추세가 그러면 앞으로 계속 될까요? 우리를 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훈련을 도발 행위로 규정을 했어요. 우리가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단해라. 이건 뭐냐면 중단 안 하면 자기들도 계속 하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뭔가 더 강도 높은 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추가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가다 결국엔 그러면 핵실험까지 가는 거 아니냐? 사실 핵실험 가능성은 지난 3월부터 5월 계속 이렇게 이제 왔었는데 물리적인 준비는 끝났어요. 김정은으로서는 핵실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사용을 해야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 그로부터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인데 국정원의 판단을 만약에 한다면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고 미국의 중간선거 그 사이 그렇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시기에 과연 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좀 더 피곤하게 만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선택을 해서 할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국 당대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도 혹시 뭐 북한의 도발 수위라든지 이런 게 좀 조절이 될 수 있을까요? 김정은이 물론 중국의 입장을 고려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뭐 과거에 6번 핵실험하는 거 중국이 원하지 않았지만 다 했어요. 지금 이제 다만 시진핑 3년임이 결정되는 중대한 정치 일정 축하 행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이라든지 또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도발의 수위를 좀 조절하는 것 같기는 해요. 23일 날 이제 중국의 정치 일정이 끝나면 그동안 수위를 조절했던 도발을 뭐 마음껏 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사실 이제 북한이 어떤 전력을 계속 개발하고 미사일 전력을 늘리고 SLBM도 만들고 뭐 핵도 보유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라든지 수교, 이제 자기네 이제 안전을 위한 이런 의도가 있다고 많이들 분석을 하는데 이번 단계에서 과연 북한이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김정은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기의 정권,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인데 주민의 동요를 막으려면 긴장을 격화시켜야 됩니다. 외부에서 계속 북한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 같이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김정은이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도자의 위신도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북한 중심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에요. 핵 무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깨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 충분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목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자기들 시간표에 맞춰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가고 있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위력을 강화해 나가고 한미 동맹, 특히 연합 억제력을 고도화시키고 만약에 억제가 실패한다면 강력한 힘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을 응징하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1번이에요. 그리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김정은이 판단을 잘해서 다시금 대화의 자리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도 함께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고 국제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요구를 거절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우리로서도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확성기 방송은 김정은이 가장 뼈아파하는 조치예요. 핵무기를 가지고 내부 결속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심리적 핵폭탄이 사용이 되는 순간 내부가 와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김정은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동요하지 말고 정부와 군의 대비태세를 신뢰하고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김정은의 잘못된 생각을 무력화시키고 좌절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례없는 대규모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북한. 우리나라 역시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47차 한미군사위원회 MCM 회의와 한미일 합참의장회의 트라이차드에 참석하는 등 군 지휘부 공조에 주력하고 있고요. 또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미 공군이 함께 2022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합니다. 2017년 이후 한미가 대규모로 연합공중훈련에 나선 건 처음인데요. 규모 역시 2015년부터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명칭으로 실시돼 왔던 대규모 공중훈련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건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는 것이겠죠. 한미 동맹의 공고한 결속,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으로 하루빨리 북의 도발이 잦아들길 바라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특별히 많이 피곤해 보여요. 보이죠? 이게 지금 다크서클이야. 여기까지 내려왔잖아. 이게. 좀 있으면 무릎에 걸리게 생겼어. 줄넘기라도 할까? 환장하건데 북한 때문에. 어휴. 그런 느낌도 있어. 그동안 못 쌓았던 거 이제 탄의 보존 기간이 만료가 돼가니까 아 이거 놔두면 썩히는데 이거 뭐 할 거야. 그동안 못 쓴 거 다 쌓이게 하면 훅 그런 거 아닐까? 땡처리. 땡처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없잖아 있기도 하고.